한 남성이 손을 댄 후 길에 세워진 등신대가 쓰러집니다. 쓰러진 등신대를 발로 치우는가 싶더니 이번엔 다른 등신대를 밀칩니다. 부수기까지 하는데요. 등신대의 주인공인 여성과 이 남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을 찾는 등신대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등신대를 훼손한 남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범인이 아니고는 이렇게 부술 수가 없겠구나. 그냥 내버리면 내버렸지 그걸 왜 부셔? 남자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분이시요? 그를 만났습니다. 19년 전 이윤희 실종 사건의 비하인드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등신대를 세운 이윤희 씨 부모님부터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세요. 네, 연락 드렸었는데 2011년. 예, 예. 아, 등신대 요건가 보네요, 요거? 예.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날 부서진 등신대가 보입니다. 이게 좀 구부러진 자리예요, 이게. 예. 이렇게 구부러진 걸 펴서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실종된 딸의 등신대를 훼손한 남자가 무척이나 의심스럽다는데요. 이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냥 보통 사람은 저렇게 못 올 것이다.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실종 사건. 사건이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입니다. 전북대 수의학과에 다니던 이윤희 씨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2006년 6월 6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종강 파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5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윤희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같은 과 동기 K군. 그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이윤이는 거기 파티장을 나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집에 같이 와가지고 6월 6일 새벽 2시 반쯤 집에 왔거든요. 들어가는 거 분명히 봤다는데 그거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8일 그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윤희가 이틀째 지금 학교도 안 나오는데 혹시 무슨 연락이 없느냐. 우리 깜짝 놀랐죠. 우리 모른다. 딸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실종되기 3일 전인 6월 3일 날 집에 오다가 오토바이 치기배한테 날치기를 당했거든요.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날치기 당한 겁니다. 결국 K군을 포함한 친구 4명이 경찰을 대동하고 윤희 씨의 자취방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요. 19년 전 집에 들어갔던 친구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강아지들이 다 막 침대 위에 똥도 싸놓고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경찰은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신고서 쓸 사람만 자기한테 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단히 갔어요. 별일 아닐 거란 경찰의 말에 친구 2명은 가출 신고서를 작성하러 경찰서로 향했고 남은 2 친구는 방을 청소했답니다. 부모님이 보시면 놀랄까 싶어서요. 단순 가출이 강력 사건으로 전환된 건 컴퓨터에서 수상한 검색 기록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성추행 112가 그때 친 거예요. 그때 이윤희가 친 거예요. 성추행 112. 집에 돌아온 직후인 2시 59분부터 약 3분간 윤희 씨가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겁니다. 곧바로 윤희 씨를 데려다준 마지막 목격자 K군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윤희 씨는 종강 파티 때 입고 있던 그 옷차림 그대로 사라졌는데요.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일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K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희 씨 실종 사건도 미궁 속으로 빠진 건데요. 그렇게 흐른 시간이 벌써 19년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매달린 시간이 19년. 딸을 찾는 일도 이젠 힘에 부치는데요. 아흔이 다 된 아버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 해야죠. 딸을 찾기 위해 그동안 안 해본 게 없는데요. 올해 4월부턴 등신대를 제작해 거리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게 시도하기 잘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차에 그 소중한 등신대를 부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진 이 영상을 보자마자 이 남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레스가 틀렸다 그렇게 생각했죠. 윤희 씨의 자취방을 찾은 4명의 친구. S군은 그중 한 명으로 윤희 씨의 대학 동기였는데요. 전단지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다음에 프라카드 붙이는 거 이런 거 작업도 같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그가 왜 19년이 지난 지금 윤희 씨의 등신대를 부순 걸까요?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나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나겠답니다. 안 나오시는 거 아니겠지? 불안한 기다림이 길어지던 그때 저분이신가? 저분이신 거 없어요? 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차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보자 무척 조심스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왜 등신대를 부수신 거예요? 그 올해 초부터 이제 이은희 양의 그 아버님하고 저희 직장에 찾아와서 그 S군을 아시나요? 해가지고 풀랑을 걸어놓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한 플래카드를 직장 바로 앞에 내걸었다는 겁니다. S군은 유인 실종 사건의 용의자고 여러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물 안엔 유인물까지 놓아두었다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쯤에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전까지 연락이 없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제 제가 그 당시 실종 사건에 가담이 돼 있는 용의자다, 정황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개할 수 없는 증거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보다 이은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떳떳하고 조사를 다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끝이 났다는데요. 그런데
그리고는 4월 8일 날 집에 갔는데 아파트 입구에다가 등신대가 걸린, 저 그때 등신대를 처음 봤어요. S군의 집 근처에 윤희 씨의 등신대가 세워진 겁니다. 가족들이 사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니까 누군가 저한테 했을 수도 있는 손가락질을 제 가족들, 제 어린 아이들, 아내한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당시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빨리 이걸 지워서 혹시나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는 다른 학부모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직장에선 혼자 견디면 됐지만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건 견딜 수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윤희 씨 부모님은 왜 그를 의심하게 된 걸까요? 지난 2020년 윤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는데요. 그 6월 8일 날 저 근처에 있는 지구대 실종실 가출 신고를 하고 와가지고 쌤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이 2시 18분에 켜지고 6시 5분에 꺼지고 그랬으니까 무려 3시간 47분 동안을 그 방 안에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던 그날 윤희 씨 컴퓨터가 켜졌다 꺼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컴퓨터에서 수상한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 기록에 되어 있잖아요. 6월 4일부터 6월 8일 특정 시까지 그런 기록이 다 삭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희 씨 실종 전후 며칠간의 기록이 삭제돼 있었답니다. 이윤희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더 충분하게 더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딱 찍은 게 그 녀석의 S군이에요. 6월 9일에 뭐하러 저장 장치를 2가지씩이나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자기 흔적이 혹시 남아있었나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경찰 수사가 뭐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걸 이건 확실하게 이건 처리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나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가진 의혹에 대해서 S군에게 물었습니다. 이윤이네 언니분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저희를 부른 거예요. USB를 꽂은 컴퓨터 기록이 남아있고 그게 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컴퓨터를 조작했다 하는데 제가 혼자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이윤의 부모님, 언니분, K양, 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꽂아서 컴퓨터의 자료를 뭔가 삭제하거나 복사를 했으면은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일로 윤희 씨 가족은 S군을 고소했는데요. 혐의는 증거인멸, 증거은닉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내린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다 기각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명을 해라 하니까 저로서는 뭐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사하시는 장기미제 팀장님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초면 수사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받기로 했어요. 경찰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는 수사상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건이 오래된 시간이지만 계속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경찰들 노력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대응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는 실종 초기 경찰의 수사가 아쉽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초기에 빠른 대처와 증거 단서 확보와 조기 해결을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다 더 차분하게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선입견 없이 출발을 했었어야 하는 거죠. K군에게 수사력을 집중하느라 다른 단서들을 놓쳤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객관적인 물리적인 증거에 집중을 했었더라면
그런데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인에게 집중을 해버리고 여기에 빠졌던 것이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리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의 태도와 입장이 그냥 의심할 만한 대상자만 나올 뿐 증거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버님이 좀 느끼시고 계실 고통과 지푸라기라도 잡으시려는 심정,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그가 범인이건 아니건 간에 아니라는 확증도 없으니까 그 스스로가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명예훼손의 전과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기물파손의 전과자가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경찰이, 국가가. 아버지는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목숨에 살아있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포기는 없어요. 돌아와라. 나 죽기 전에 돌아와라. 나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어. 그 전에 봐야지. 내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딸. 그 비하인드를 아버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